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이제 가을도 막바지에 접어들어 어느덧 11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지금 시기에 즈음해서 조금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리갈제라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리갈제라늄에 대한 다양한 내용으로 영상을 올렸었는데 오늘은 그동안 다루었던 내용 중에 좀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도 있고, 지금 시기에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흔히 알려진 이론적인 내용과 비교해서 실제 환경에서 경험을 토대로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은 좀 길어질 수 있지만 실제 하셔야 될 부분은 쉽고 간단하니까 부담 없이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당 개체들을 좀 준비해 놨는데, 제 영상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은 눈에 들어오는 익숙한 개체들도 있을 텐데 기회가 될 때마다 어떤 변화를 보이며 자라나는지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지금 시기 정도면 이미 분갈이는 선택적으로 하신 경우도 있고 내년 봄으로 미뤄두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지치기의 경우에는 약전정이든 강전정이든 기본적인 작업은 다 해놓으신 상태가 대부분이실 겁니다. 제가 키우는 개체들도 기본적인 작업은 어느 정도 끝내고 현재 이런 형태를 기준으로 지금부터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공통적인 사항부터 이야기를 드리고 각 종류별로 보면서 또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물관리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관리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론적으로는 점점 서늘해지는 가을부터 물을 점점 줄여나가다가 추워지는 겨울이 되면 토양이 건조하도록 관리를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식물을 키우냐에 따라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파트 실내 환경이나 베란다 환경에서는 과거에 이런 관행적인 이론에 대해서는 좀 유연성을 갖고 적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리갈게제라늄의 경우에 우리가 기본적인 선행 조건이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으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된다고 해서 물을 굳이 더 말릴 필요는 없습니다. 리갈게제라늄의 경우에는 겨울에도 봄만큼은 아니지만 실내나 영상의 온도를 유지하는 4도씨 이상에서의 베란다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꾸준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주변의 환경에 따라 자연 증발량이나 증산량이 줄어들어서 물이 마르는 속도가 느려지는 만큼 물 주는 주기는 더 길어지게 돼서 실제로 일주일에 2번 정도 주던 것을 일주일에 1번 정도 주는 수준으로 줄어들게 돼서 전체적인 물 소비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 늘 이야기 드리지만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 말랐을 때 물을 흠뻑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이 표면이 말라 있는데 이것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파보면은 한 마디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말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물을 어느 정도 흠뻑 주시고, 그리고 물도 충분히 빼주시고, 그리고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이 물받침은 물을 다 따라내 주시고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라늄의 경우도 겨울에는 물을 조금씩 나눠서 주고 더 말리듯 줘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라늄이 건조에 잘 견디는 편이라서 별 영향이 없는 듯 보이지만은 물을 잘 주고 키운 것과 말리면서 근근히 살아있게 키우는 것은 겨울이 나고 봄이 되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무엇보다 특히 리갈게는 묵은 데에서 새순이 잘 돋는 편이라 다른 제라늄에 비해 강전정을 많이 하시는데, 물을 너무 말리면서 키우게 되면 새순도 적게 돋아나고 그 속도도 느려져서 자칫하면 새순도 나오다 말고 도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화분에 물을 바짝 말리면서 식물이 시들지 말라고 이 위에다가 물 스프레이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실제로 물을 분무해 주는 것은 순간적인 임시 방편으로 주변의 공중습도를 올려주는 역할은 하지만 잎을 통해서 물이 흡수되는 양이 제한적이라서 이 식물에게 직접적인 수분 공급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베란다에서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겨울에는 곰팡이만 생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물을 주는 것이 나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비료나 영양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료나 영양제도 물주기와 비슷하게 보통 가을이 되면 좀 줄여주면서 겨울에는 주지 말고 봄에 많이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물주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방법에서는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건 역시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는 주어진 환경에 맞게 유연성을 갖고 적용하시는 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올 가을에 분갈이를 하셨다면 지금 시기면 한두 달 정도 지난 시점이 될 텐데, 이제 어느
어느 정도 뿌리가 활착이 돼서 안정적으로 새순이 돋아나는 시기라 이 새순이 튼튼하게 잘 돋아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복합 성분의 비료나 영양 성분을 주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제라늄은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코트 종류의 알비료를 화분 위에 올려주거나 아니면 액비를 옅게 희석해서 한 번 정도 과하지 않게 정해진 용량을 잘 지켜서 좀 적게 준다고 생각하시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갈이를 할 때 비료나 영양 성분을 흙에 섞어서 해주셨다면 지금은 안 주셔도 되고, 그리고 새순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한 경우라면은 질소 성분이 없는 인산이나 칼륨 위주를 한 번 정도 주시면은 꽃눈 형성에 도움을 줘서 꽃을 더 풍성하게 피우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빛과 환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통 창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이라고 표현을 자주 하는데, 실내 환경에서는 빛이 잘 들어오는 장소에서 두시되 매일 최소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식물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식물등의 기본적인 사용은 해가 뜨는 시간에 빛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켜줬다가 해가 지면 꺼주셔서 다른 단일 조건의 개화종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고, 또 야간에도 충분한 호흡을 통해 양분이 축적할 시간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밤에는 꺼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낮과 밤이 적정하게 균형을 이루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거기에 통풍 환기는 기본적으로 따라와 주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베란다에서는 식물을 키우시는 집에서는 거의 1년 내내 베란다 문을 열어놓는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시기에도 기온에 따라서 손바닥 반 정도 넓이는 항상 열어두시는 게 좋고, 그리고 겨울에도 한겨울 한파주의보가 없는 경우에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라도 열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앞부분에 설명이 좀 길었는데 그런 공통적인 내용은 이 정도로 이야기 드리고 엔젤아이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엔젤아이즈를 몇 가지 준비해 놨는데, 이런 식으로 순이 좀 짧은 듯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새순이 더 크게 웃자란 경우에는 그것을 너무 늦게 자르게 되면은 적은 수의 꽃을 늦게 보거나 아니면 심할 경우에는 꽃을 못 보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너무 늦게 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엔젤아이즈는 다른 종류에 비해서 웃자람이 좀 잘 오는 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웃자람을 막는 방법은 잠시 후에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웃자람 부분이 있다면 좀 속가내듯 잘라내셔도 되는데, 제 것은 아직 그런 부분이 없어서 잠시 후에 리갈 제라늄에서 어떻게 자르는지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잎도 전체적인 균형을 좀 보셔가지고 오래된 잎이나 아니면은 이런 잎자루가 지나치게 기형적으로 긴 잎들은 좀 제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아랫부분에 오래돼서 마른 잎도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셔야지 순이 더 빼곡하게 되었을 때 지저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전에 삽목을 해서 외목대 형태로 키우고 있는 아직은 어린 개체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다 짧은데 이게 하나가 이렇게 좀 웃자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라서 전체의 순 높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면서 수영을 잡아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직 꽃보다는 수영을 먼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꽃과는 무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자라면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캔디 플라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웃자람이 심하지 않은 종류라서 수영 관리가 비교적 쉬운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가지치기를 해서 이렇게 새순이 잘 돋고 있는 상태라 면은 특별히 손댈 곳은 없습니다. 오래된 잎이나 이런 색깔이 탁해진 이런 잎들은 좀 솎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시기에는 너무 무리해서 크게 손을 대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간혹 보이는 영상들 중에 강전정을 한다고 이렇게 멀쩡하게 잘 자란 것을 갖다가 이 정도 부분에서 이렇게 윗부분을 다 잘라내고 아랫부분만 앙상하게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무리한 강전정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전혀 다른 수영으로 처음부터 다시 키운다는 생각으로 그냥 죽으면 말고 살면은 좋고 하는 그런 식의 강전정은 그냥 일반적으로 키우실 거라면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무조건 따라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마다 그런 식으로 강전정을 하면 올해는 운이 좋아서 살아남아도 내년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리갈게 제라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이렇게 전정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새순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탁한 잎들이 이렇게 간혹 있는데, 이런 묵은 잎들을 제거를 해주실 때 이런 것은 무조건 그냥 다 따주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 새순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서 안정화가 된 상태에서 따주셔야 되고, 만약 이런 식으로 아직 순이 나오지 않은 줄기의 잎을 따버리게 되면은 새순이 안 트거나 늦게 터서 그 순에서는 꽃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순이 자란 줄기에 오래되고 보기 싫은 잎은 정리를 해서 이 새로 나온 순으로 영양이 골고루 분산돼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면 줄기가 좀 웃자란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아직은 좀 잘라주셔도 되는데, 처음처럼 이 아랫부분에서 다 잘라준다던가 아니면 새로 난 줄기 전체를 다 자르지 마시고 새로 나온 줄기의 한두 마디에서 잎을 남기고 잘라주시면 여기서 바로 새순이 나와서 나중에 꽃이 피게 됩니다. 앞서 엔젤라이즈 때도 언급을 드렸는데 같은 방법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웃자란 순을 언제까지 잘라도 꽃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가장 정확한 것은 경험을 통해서 키우시는 환경에서 언제까지 잘라도 꽃이 핀다고 인지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 또 그 해의 날씨와 기온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11월이 지나서 자르게 되면 꽃이 피더라도 적게 피거나 환경이 안 따라주면 못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적인 특성도 좀 감안을 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었는데, 가을에 가지치기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온 이런 일련의 작업들은 이제 서서히 저온에 적응을 시켜가면서 저온 처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 보셔도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저희 집 기준으로 요즘 베란다 온도는 낮에는 18에서 25도씨 정도이고 밤에는 13에서 18도씨 정도가 되는데, 지금 시기에 베란다 온도가 생육이 잘 되는 온도라서 당분간은 본격적인 저온 처리에 앞서서 조금은 부족한 면을 보완해주고 저온 처리에 적응을 시키기 위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저온 처리 방법은 예전에 올렸던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손쉽게 지금 시기에 이런 마무리 작업을 좀 해주시고 지금까지 따뜻한 실내에 두셨다면은 이제는 서늘한 베란다에 옮겨서 서서히 적응을 시키면서 저온 처리가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론적으로는 5에서 10도씨 정도에서 40일 정도 시간을 보내고 그 후로 서서히 온도를 올려주면 되지만, 일반 가정의 베란다에서는 일정 기온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외부 기온에 따라서 온도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대체로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을 감안했을 때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베란다로 옮겨주고 꽃눈이 어느 정도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고 따뜻한 거실로 옮겨서 꽃을 보시면 됩니다. 겨울이 돼서 베란다 기온이 4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생육은 정지되지만 나중에 기온이 오르면은 이 겨순이 더 잘 생성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대로 두셔도 되고, 리갈게는 다른 종류보다 추위에 좀 더 잘 견디는 편이라서 실제 경험상 베란다 온도가 영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온 처리 과정에서 냉해를 입을까봐 저온에 두셨다가 따뜻한 곳으로 옮겼다가 왔다 갔다 하시면은 저온 처리 효과가 없어집니다. 저온 처리는 온도도 중요하지만 기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한파가 와서 베란다 온도가 영하로 며칠씩 연속으로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면 그냥 두셔도 웬만하면 냉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생육 환경에 따라 좀 유연성을 갖고 관리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앞서 언급했던 웃자람에 관련된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아이비제라늄의 웃자람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물과 질소 성분의 비료를 과하게 주고 빛이 부족할 때 웃자람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리갈게도 그 부분은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리갈게는 서늘한 곳에서 저온 처리를 위해서 내놓게 되면은 웃자람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부터 웃자람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키워서 몸에 꽃대가 올라와 꽃이 피면은 수영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최대한 웃자람이 없게 키워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겨울의 문턱에서 리갈게 제라늄을 잘 키워낼 수 있는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알려진 이론적인 내용이나 다양한 정보들을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 맞게 유연성을 갖고 탄력적으로 적용해 나가시는 게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